특별했어야 했던 날이었다. 올렉과의 결혼 5주년, 함께 쌓아온 사랑, 성취, 꿈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애너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고른 디너 세트가 포함된 테이블 세트, 흠 잡을 데 없이 하얀 식탁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인 구운 오리와 사과의 거부할 수 없는 향기와 그녀가 몇 시간 동안 호흡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마시던 레드와인 꽃다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이 완벽할 것이라는 상징으로 작지만 엄선된 최고의 지하실에 투자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은 불꽃을 여전히 유지한 것은 반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나는 순진한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지만 유망한 회사에서 IT 전문가로 일했고 그녀의 급여는 그녀에게 독립성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그토록 바라던 미래를 대표하는 아파트인 아파트에 대한 모기지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그의 심장이 뛰었다. 올렉이었습니다. 그녀는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우아하고 타이트한 남색 드레스를 조정하고 입가에 죽을 것 같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올렉은 기쁨을 돌려주지 않고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긴장했고 눈은 멀었다. 마치 거기에 맞지 않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의 손에는 사용하다 낡은 서류철이 예의도 없이 소파 위에 던져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나는 밤사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무시하고 노력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자기야. 그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조용히 그녀를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녀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 물었다. 올렉은 방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경멸적인 표정으로 차려진 테이블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생일이죠. 나에겐 파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안나는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늘이 우리 날이에요. 우리 하루요. 그는 냉소적으로 반복했다. 돈이 필요해, 안나. 500만 달러. 그녀는 얼었다. 500만.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모은 거의 모든 것, 시골에 집을 마련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여 모은 모든 돈이었습니다. 농담하시나요? 그 금액은 어디서 구하나요? 어디에서? 당신의 작은 저축에서요.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내 거예요, 올렉. 저당금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어요. 그녀는 걱정이 가슴을 조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목이지? 당신은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위협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침을 뱉었다. 그건 우리 집이에요. 우리는 함께 비용을 지불해요. 라고 애너는 논쟁을 시도했지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걸 주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이 돈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당신 어머니는 훌륭해요. 그녀는 아파트도 있고 은퇴도 했습니다. 왜 500만 달러가 필요하겠습니까? 루드밀러 서가이에브너는 언제나 그렇듯이 최악의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아니냐, 저 소리는 뭐야? 올렉이 나에게 5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요. 안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쩌죠? 시어머니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희생하고 그의 관대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그의 어머니의 도움을 거부할 용기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비용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일하고 돈을 벌고 그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애너는 폭발했습니다. 아, 정말요. 루드밀라가 씩씩 소리를 질렀고 단어 하나하나에서 독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것이 당신의 감사입니까? 어머니의 격려를 받은 올렉은 자신에게 남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입 다물어 그는 소리를 지르며 꽃병을 그 자리에서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안나는 몸을 떨었다. 올렉, 그만해.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집어 세게 던졌다. 쾅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그런 다음 그는 아주 공들여 만든 케이크를 투박한 몸짓으로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내가 말했지, 나에게 그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는 주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안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뒤로 물러섰다. 아니면 내 집에서 나가. 선택하세요. 그녀는 가만히 서서 눈물을 흘리며 눈을 떴다. 그는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올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루드밀라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 굴욕적인 광경의 매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두려움과 분노, 느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그는 갑자기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휴대폰과 열쇠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그는 넘어질 뻔했지만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거리는 춥고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올렉을 존경하셨고 그녀가 좋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 담긴 실망감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3층에 있는 그의 이웃인 미케일, 이 그의 잭 러셀, 이 나치, 자어치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절망을 알아차리고 다가갔다. 애나, 무슨 일이야? 창백해 보이는데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해 흐느낌을 참았다. 올렉과 나는 싸웠어요. 그는 목소리가 갈라져 중얼거렸다. 미하일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항상 그 오만한 남자를 불신했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집으로 오세요라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차 좀 드세요?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안나는 망설였다. 그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추운 밤에 혼자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 없이는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미하일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팔을 잡고 이끌었고 아치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따라갔다. 그의 아파트 안에는 갓 내린 커피의 따뜻함과 향기가 그녀를 포옹처럼 감쌌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안나는 자신이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하일의 아파트 벽은 조용한 이야기를 전하는 듯한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책으로 가득 찬 선반에서는 종이와 잉크의 은은한 향기가 흘렀습니다. 소파 위에는 부드러운 톤에 짜여진 숄이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그 공간의 모든 디테일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애너의 아파트에 자리 잡은 긴장과 두려움의 회오리 바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평화를 호흡했습니다. 미하일은 그녀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따르고 그녀에게 앉으라고 부드럽게 손짓했습니다. 아치는 그 부은 눈의 고통을 이해한 듯 그녀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려는 듯 두 손에 머리를 기댔다. 안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개의 부드러운 털 속으로 파고들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을 말해보세요. 미하일은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확고하면서도 환영하는 눈빛으로 자기 앞에 있는 안락의자의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러자 댐이 무너지듯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이 아닌 사랑이 되어야 할 생일 축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올렉이 어머니에게 요구한 약 500만 달러는 마치 수년간의 땀이 아닌 주머니에 있는 동전처럼 자신의 집을 갖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푼도 아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위협, 시어머니의 모욕, 감히 거절했을 때 올렉의 눈에 나타난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의 집을 나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안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으며 반복했다. 두려워요. 아무도 없이 거리에 있는 게 무서워요.
미하일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몇 초 동안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고 그의 눈은 깨어난 바깥 도시의 불빛을 반사했다. 안나, 그는 담요처럼 방을 감싸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돈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잠 못 이루는 밤, 사직을 통해 돈을 얻었습니다. 올렉은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별표. 그녀는 그 말이 공중으로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듯 얼굴을 들고 촉촉한 눈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자기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하고 그게 내 의무라고 하는데.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미하일은 퉁명스럽게 말을 끊었다.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은 전적으로 귀하의 것입니다. 특히 귀하가 결혼 전에 저축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 모두 그 자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안나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정말 그는 감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물론이죠 라고 그는 확인했다. 게다가 당신이 당한 위협과 모욕은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손을 들었다면 그것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별표. 안나는 본능적으로 손목을 만졌는데 올렉의 손가락의 보라색 자국이 피부 아래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멍이 들었어요. 그는 미하일이 볼 수 있도록 팔을 내밀며 중얼거렸다. 그는 턱이 긴장된 채 부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다시 목을 조였다. 경찰에게. 그 사람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리는 이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미하일이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술서 작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당신에게 다시 상처를 줄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종이 몇 장과 펜을 꺼냈다.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적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별표. 안나는 자신의 내면에 뭔가 새로운 싹이 트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연약하지만 완고한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판단하는 사람, 고통을 최소화하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 누워있던 아우치는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꼬리는 희망의 메트로놈처럼 가볍게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이 그녀의 모든 단어를 외과적 정밀함으로 기록하지 않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 차갑고 분명한 결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약하다고 말했어요 라고 그는 고백했고 그의 목소리는 음절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미하일은 펜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당신이 그렇게 믿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안나. 당신은 똑똑하고 독립적이며 두려움이나 굴욕 없이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잠에서 깨어나는 종소리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햇빛이 하늘을 분홍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미하일은 전날 밤의 공격을 기록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다음에 당신을 위협하려고 생각할 때 그를 물러나게 만드는데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렉을 다시 만날 생각에 속이 뒤집혔지만 안나는 미하일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동의했다. 이렇게 하자. 휴식. 그러다가 그녀는 그 말의 무게에 짓눌린 듯 지호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음절은 그의 입술에서 이상하게 들렸으며 동시에 씁쓸하면서도 해방감을 주었다. 미하일은 시간을 갖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타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회오리 바람을 발견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결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건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경적 소리, 급한 발소리, 각 사람의 특별한 폭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는 일상의 중얼거림. 그녀는 아래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마침내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녀 내부에 무언가가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나는 두려워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통제되는 삶에 지쳤습니다. 미하일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마치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보는 듯 조용한 자부심을 담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손을 따뜻하게 녹인 차 한 잔과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계획을 세웠다. 문서는 정리되었습니다. 그녀의 저축을 증명하는 은행 명세서는 올레그가 그녀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꼼꼼하게 보관되었습니다. IT 회사와의 고용계약, 그의 이름만으로 집에 대한 증서 볼레그가 편리하게 찢은 세부 사항입니다. 그의 요구가 가족 지원으로 위장된 메시지 인쇄도 서류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금이에요. 미하일은 대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는 분명히 강압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의 변덕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애너는 자신의 내면에서 뭔가 이상하고 강력한 것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올렉이 만든 극장의 꼭두각시였습니다. 통제, 의존, 죄책감에 보이지 않는 실이었죠. 그러나 이제 사실과 그녀의 편에 있는 동료로 무장한 그녀는 그 실마리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큰 소리로 말하면 힘을 잃는 주문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미하일은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당신을 가두기 위해 당신이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요. 그는 마치 그녀가 귀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람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서명된 서류가 아니라 안나가 이미 직접 경험하기 시작한 해방의 마지막 행위가 될 것입니다. 미하일은 수년간의 조작의 안개를 칼날처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법적 절차의 각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탈출구가 없다는 생각으로 변호사와 위협으로 당신을 위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경고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차가워진 차 한 잔 위에서 살짝 떨렸다. 하지만 법은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애너가 경찰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태양이 아직 지평선을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때 흔들리는 속삭임이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전날 밤의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단단하고 거의 금속성 같은 음색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자국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피부에 묻은 보라색 부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증거다. 경찰은 20분도 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예리한 눈을 가진 여성은 애너가 장면을 재구성하는 동안 모든 단어를 적었습니다. 바닥에 부서진 접시, 올렉의 말에 담긴 독, 처음으로 그녀를 마비시키지 못한 두려움.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경찰관은 안나가 본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효율적으로 멍사진을 찍으며 확신했습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마침내 발언권을 갖게 된 사람으로서.
경찰차가 수년간의 침묵의 무게를 짊어지고 떠나자 안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이상하고 강력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안도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속삭이는 작고 완고한 불꽃이었습니다. 당신은 싸웠습니다. 그럼 루드밀라 세르게예브나는요? 그는 이름을 발음하면서 역겨운 얼굴을 찡그린 채 입술을 말리며 물었다. 그녀는 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독의 뿌리입니다. 미하일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모는 문서화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증인, 수년간의 체계적인 굴욕. 그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열었고 타이핑된 페이지가 드러났습니다. 명예훼손 및 도덕적 괴롭힘에 대한 소송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귀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루드밀러 서지브너가 결과에 직면한다는 생각, 산성 댓글의 여왕이자 애너가 자신에 대해 가졌던 모든 의심의 창시자인 그녀는 사막에서 수년을 보낸 후 얼음물을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애너는 인용문을 받았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우월의 가면이 갈라지고 눈이 무력한 분노로 충혈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쓸모없다고 말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미하일보다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어떤 괜찮은 남자도 나를 참을 수 없다는 것, 내가 부담이 된다는 것. 이제 처음으로 그 말은 그들이 항상 하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사실이 될 때까지 반복되는 값싼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도전할 시간입니다. 미하일이 말하며 폴더를 닫았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 애너가 마침내 그녀의 피로를 따라잡았을 때 태양은 이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포기한 자의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어둠을 뚫고 길을 개척한 자의 피로였다. 고마워요, 미샤. 그녀는 감정으로 인해 목이 쉬어 속삭였다.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부심과 약간의 장난기 가득한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내는 중이라고요? 애나, 당신은 이미 돈을 냈습니다. 당신이 지속한 매일 밤, 당신이 삼킨 모든 눈물, 그들이 당신이 가만히 있기를 바랐을 때, 당신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검지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당신이 지불할 유일한 대가는 약속뿐입니다. 다시는 이 두 가지로 인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이미 자유로운 것처럼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때 먼지 쌓인 창문처럼 불투명했던 그녀의 눈 속에서 이제 새로운 빛이 춤을 추었습니다. 약속합니다. 그가 말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이 신성한 맹세처럼 들렸다. 그들은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호기심 많은 시선, 잔해에서 삶을 재건하는 잔인한 관료주의.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피해자가 아닌 전사로 바라보며 무기를 든 남자가 마침내 날카로워졌다. 내 생각엔 안나가 폭풍우가 지나간 후 햇빛처럼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올레그와 류드밀라 세르게예브나가 오늘 잠에서 깨어나 매우 불쾌한 놀라움을 안겨줄 것 같아요. 미케일이 그녀에게 제공한 커피는 강하고 씁쓸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봉사하려는 정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다. 아파트는 어제 전투의 흔적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안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수년간의 억압의 무게가 녹슨 갑옷처럼 그녀의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집어들고 마지막으로 문을 건넜습니다. 몇 개 안 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미하일은 말없이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그의 옆을 따라갔지만 어떤 약속보다 더 큰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아침 공기는 시원하고 거의 달콤했습니다. 가능성의 상징인 도로변에서 택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그녀가 상자를 트렁크에 넣는 것을 도왔고
기사도와 이해심을 모두 갖춘 몸짓으로 그녀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운전자가 백미러를 조정하며 물었다. 안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미하일을 한 번만 쳐다보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새집 주소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곳, 벽에는 비명이 들리지 않았고 창문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차가 출발하자 안나는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그의 사지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것은 마치 승리한 싸움을 마친 후 잠을 자는 것처럼 가벼운 부담이었고 거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올지,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기어오를지.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과 맞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 어떤 펀치도, 어떤 위협도 그를 빼앗아갈 수 없는 무언가, 즉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택시가 큰 길로 접어들자 그녀는 눈을 떴다. 도시는 달라 보였습니다. 빛은 더 밝았고, 건물은 덜 회색이었고, 하늘은 더 광활했습니다. 그는 마치 공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 즉 자유의 냄새가 나는 것으로 폐를 채우는 것처럼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안도감에서 미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이 있는 곳을 깨달았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은 거리도, 동네도, 지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습니다.